네, 안녕하십니까. 방장입니다. 오늘은 4월 10일, 목요일입니다. 여러 가지, 그죠. 이벤트가 참 많긴 해요. 밤사이, 그죠. 깜짝 놀랐죠. 근데 앞전에도 약간 급등했다, 급락했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, 진짠가 아닌가, 또 막, 또 루머인가, 막 헷갈렸어요. 근데 어쨌거나, 그죠. 이 트럼프가 관세를 뭐 90일 유예해 줄게 해서 폭등을 했어요. 그런데, 불과 며칠 전에, 그때도 장중에 한 5% 정도, 그죠? 5% 정도 급락하다가 90일 정도 유예한다. 소문이 돌았거든요. 그리고 바로 급반등해가 플러스 한 4까지 나스닥에 치고 올라갔어요. 그런데 백악관에서 아니야, 아니야, 루머야. 해서 다시 또 꼬라박았죠. 그런데 오늘, 어젯밤 또 트럼프가 난데없이, 그죠? 관세, 뭐 그냥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냥 보편관세 10%, 그 외에는 막 90일 다 유예해 줄게. 단 중국만 받고 124 주고 봐. 막 그런 식으로 갔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백악관 보좌진이나 이런 데서 이거 뭐야? 하고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, 그래 따지고 보면 그죠. 결국은 한 며칠 전에 90일 관세 유예, 그게 전혀 뻥은 아니었다. 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요. 결국은 뭐냐 하면 트럼프는 일종의 약간 간신병, 간종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. 뭐 일기 때도 그랬어요. 항상 주목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, 그죠? 남들이 어떤 지켜봐주는 어떤 그런 걸 즐기는 어떤 그런 타입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슈를 터트려야 되는데 시장에서 먼저 눈치를 깐 거야. 그래서 야 90일로 유예하는 거 아니야? 하니까 이러면 아무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아니야 하고 뻥이야 하고 넘어갔어요. 그런데 주식이 막 대폭락을 해요. 그죠? 전 세계가 다 죽어도 다운 나스닥이 버티면 트럼프는 아무렇지도 않다 했죠. 그런데 미국이 더 많이 빠져. 다우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.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. 결국 못 견딘 거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. 어? 다른 나라 죽이려다가 미국부터 먼저 죽게 생겼네.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뭔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다가 조금 더 미루면 이거 심각하겠다. 미국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전략을 전면 수정을 했죠. 수정을 하고 그 발표하기 전에 그죠? 자기 SNS 계정 거기에서 그런 것들, 야 주식 사라. 솔직히 이거 그죠? 쪽팔리죠. 이거 뭐 하는 짓인지. 아마 우리나라 어느 한 고위공직자가 그런 행동을 했어도 아마 이거 잘렸을 거예요. 지금 보면요,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들 많이 출마를 하죠.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오세훈 서울시장, 그죠?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려면 공직에서 다 사퇴를 해야 되죠. 뭐 김문수, 내 장관 사퇴하고 내 출마할래. 홍준표, 시장, 대구시장 사퇴하고 출마할래. 다 그래 하듯이 사퇴를 하고 나가는 거죠. 근데 오세훈 시장은 뭐 어떻게 했어요? 정확하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어요.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권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. 뭐라고? 야 나는 내 연차 내고 그냥 연차 내고 한번 출마해보고 만일 되면 대통령 후보 나가고 안 되면 내 서울시장 계속 할래.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. 이게 뭐냐고. 그지? 막 난리가 났거든요. 그런 관점으로 보면, 그죠? 이 트럼프는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주식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때문에 본인의 똥꼬집 관세 때문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야 주식 사라 해놓고 조금 있다 관세 해제. 그죠? 어찌 보면 이거 완전 진짜
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런데 트럼프니까 가능해요. 트럼프니까 멀쩡한 것 같아요. 아무렇지도 않게. 와, 이건 조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막 계속 흘러와요. 근데 또 하나는요. 이런 막 오늘 하루 정도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왜? 나스닥이 12%가 올랐어요. 이건 한 27년 만인가 최대 상승폭.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첫째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협상을 하자 예외를 해줬는데 중국은 그죠? 이게 나한테 대들었어 금방져. 너는 절대 용서가 안 돼. 없고 해가 지금 이제 104%에서 또 더 엎어가 124%인가 그까지 그죠? 때렸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중국에서 생산한 모든 물건들은 죽음이죠. 죽음. 근데 그 애플도 올랐어. 테슬라도 급등했어. 야, 암만 해도 이 어떤 반발 매수 아니 기술적 반등 이것도 경우에 있지. 중국은 죽으라고 지금 때리고 있는데 오른다. 둘 중에 하나죠. 테슬라나 애플 뭐 중국 관련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오늘 밤에 다시 다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안 빠진다 하면 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눈치를 까는 거죠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제일 쿨하고 좋은 거는 시진핑이 쪽팔리지만 먼저 전화가 온 거죠. 야 트럼프 그냥 협상하자. 쪽팔리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졌다 먼저 전화했으니까 일단은 네가 원하는 거 이야기나 들어보자. 이런 게 있었다. 이렇게 하나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생각을 바꾼 거죠. 와 이거 일하다가 우리나라 기업을 내가 때려잡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. 일론 머스크도 전에 방방 뛰고 대드는 거 보니까 와 이걸 좀 무시는 못하겠다.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와 애플이 쫄딱 망할 수도 있겠다. 그러면 누가 좋아져? 삼성이 좋아지고 현대차가 좋은 일 시키는 거야?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하지? 쪽팔리지만 예외를 만들어야겠다. 중국에 124% 관세 때린다. 단 애플이랑 테슬라는 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. 그래 되면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지 맘대로 아니야. 협상력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겠죠. 만약 그렇다면요. 애플하고 테슬라는 빼고 이렇게 갔다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90일 동안 협상 유예 기간을 줬어요. 그럼 그 90일 동안 배째할 것 같아요. 뭐야 장난쳐? 아이고 배째 몰라. 90일 동안 그냥 뭐 보고 90일 후에 그때 뭐 또 뭐 어떻게 하든지 그때 보지 뭐. 이런 식으로 흘러갈 공산도 크겠죠. 그렇다고 트럼프가 애플, 테슬라를 죽일 거다? 그것도 경우의 수가 약하고.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무릎을 꿇었다? 그것도 약하고. 그럼 가장 유력한 거는 트럼프가 야 애플, 테슬라 빼줘. 이 가능성이 좀 많다. 시진핑이 무릎을 꿇을 확률보다는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어쨌든 셈법은 복잡하지만 최악은 이제 지나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거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결국 저거였어. 전 세계 관세 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렇게 협박을 해가 한 개라도 뭔가 뜯어내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. 어느 정도 이제 답은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최악은 지났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어서 조금씩 더 주식을 더 사도 비중을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해요. 물론 오늘 밤에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서 트럼프가 나 생각 안 나. 그런 말 한 적 없어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90일은 너무 긴 것 같아. 한 9일 정도 하면 어떨까?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또 막 주식이 발작을 일으키겠죠. 근데 어쨌거나 밤사이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내일 아침 돼서 트럼프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.
주식을 하면서요. 그죠? 이번도 항상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 그거를 교훈을 삼아야 돼요.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. 어쩔 수 없이 못 피하는 악재도 있어요. 그죠?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직원이 돈을 갖고 튀었어. 횡령했어. 그거는 날벼락이죠. 천지지변이죠.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. 어느 회사 그 경리가 돈을 갖고 도망갈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? 근데 잘못된 법 때문에, 그죠? 경리가 돈을 갖고 튀면 이 회사가 거래 정지당해요. 재수없이 상폐당해요. 이게 어떤 현실이란 거죠. 현실.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. 근데 어쨌거나 법은 법이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, 그죠? 항상 맞으면 돼요.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.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. 코스닥으로 시가총액이 자그만 작을수록 비중을 줄여야 돼요. 뭐 코스피에 대형주들, 그죠? 막 삼성, 전자 이런 것, 삼성전자 설마 망하겠나? 망할 확률은 거진 없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비중 커. 내가 한 50% 넣었어. 뭐 그래도 뭐 안전하겠죠. 이런 식으로 성격을 보고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. 어떤 경우에든지 시행자가 마음에 들어. 나 이거 몰빵할래.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. 진짜 잘못된 방법이죠. 그죠?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. 종목은 성격에 맞게끔 다 해야 돼요. 성격에 맞게끔. 오늘 그 KCC 글라스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느냐, 뭐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내느냐 질문이 있었어요.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조사하는 게 조금 더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또 요게 급하지도 않고 하니까 요거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잠깐 스톱하고 기다려 달라. 뭐 이후에 조금 더 조사할 거 해보고 뭐 알아볼 거 알아보고 뭐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, 종목마다 성격이 다 틀려요. 얘는 이래서 지금 이 시기에 사야 되고, 얘는 이래서 지금 기다려야 되고, 조금 느긋하게 해도 되고, 얘는 매일같이 집안 종반으로 늘려가는 게 좋은 종목이 있고, 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도 될 만한 종목이 있고, 다 성격이 틀려요. 주식마다 다 사연이 틀리고. 그죠?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액션, 행동을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. 주식, 그죠? 떨어질 때, 폭락할 때, 쌀 때 사는 건 맞다 그랬죠. 근데 실제 경험해보니까 어때요? 손이 안 나가죠? 공포죠. 갖고 있는 현금으로 내가 새로운 걸 주식을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, 갖고 있는 주식이